확인해 보고도 잘 모르겠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거나 아니면은 글을 남기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알고 있죠? 자, 혹시 제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자, 카페에다가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다음 들어가서 이름 치면 제일 위에 있을 겁니다. 조선 SCS 비전인데 뭐 이름 치면 제일 위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도 되겠습니다. CSSHIM83 네이버입니다. 전화 이용해도 되겠고요. (6783-336입니다) 적어 놓으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진도는 아마 29페이지 52번까지 할 것 같습니다. 뭐 쉬는 시간에 풀어놓으면 더 좋겠고요. 아니면 힘들면 그냥 따라오셔도 되겠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어디까지 풀어올 건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꼭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릴까요? 자, 다음 주에 수업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다음 주에 거. 다음 주에. 다음 주는 83페이지 54번까지 83페이지 54번까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정책론인데 여러분들.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정답 한번 정해보고, 그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자기 했던 생각하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뭐 잘못했어? 괜찮아? 자, 그럼 우리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1편 1장의 1번 문제, 여러분들. 자, 1번. 우리 앞에서 행정학적 행정 개념, 뭐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이런 거 쭉 했었죠. 그랬을 때 1번 문제, 통치기능설과 기본적 입장은 동일하나? 자, 통치기능설과 기본적 입장이 동일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뭐 정치, 행정 이론론적 입장이라는 얘기죠. 이론론적 입장 이란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뒤에 뭐 행정 사회 변동과 사회 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대응능력 강조한 거, 특히 사회를 변동시키고 여러분들 변동 나가서 발전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다? 바로 발전기능설이나 발전행정론이다. 그렇죠. 발전기능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회를 변동시켜서 발전시키는 거, 이론론의 입장이죠. 맞죠? 특히 행정우위론적인 이론론이 바로 발전기능설 그리고 발전행정론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기는 공유제와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으로만 묶여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공유제 그랬을 때 재화의 종류를 유형을 구분하죠. 그 넘겨서 보시면 표에 있는 것처럼 재화 유형, 경합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배제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나눌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뭐 우리 이론반에서 첫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죠. 자,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자,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이 있는 재화는 뭐 여러분들 민간재, 다른 말로 사적재라고도 하고 시장재라고도 합니다.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는 재화, 그런 거죠. 그 반대의 경우 오른쪽 밑에 칸에 여러분들 경합성 없고 배제성 없는 거, 둘 다 없는 거. 자, 4번 공공재라 그러죠. 공공재, 다른 말로 집합재라고도 합니다. 특히 왼쪽 밑에 칸에 주의해서 보면 되죠. 자, 2번 뭐 요금제. 요금제니까 요금 받을 수 있다. 즉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공짜 아니라는 점에서 민간제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 경합성이 없는 거라서 따로 이름을 붙인 거죠. 요금제 또는 유류제라고. 여러분들, 이 반대의 경우가 오른쪽 위에 칸에 있는 여러분들, 자, 공유제입니다. 공유제는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이 없는 재화죠. 자, 지금 문제에서 공유제를 물어봤죠. 공유제는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이 없다 그랬어요. 경합성이 있으니까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는 데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배제성이 없는 거라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누가 돈을 안 내는지 찾아내기가 힘들고 적발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소비세 제외시키기 힘든 그런 경우죠. 공유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공유제에 관련된 설명에서 옳은 것으로는 묶여진 게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늦게 오신 분은 좀 같이 좀 앉으세요. 강의실 좀 바꿔달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할 수 있으면 바꿔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지? 자, 공유제는 경합성은 있고 배제성이 없는 재화였죠, 여러분들. 공유제.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배제성이 없으니까 요금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누가 지불 안 했는지 찾아내기가 힘들고 적발하기 힘들고 그래서 소비세 제외시키기 힘든 그런 경우죠. 바로 요겁니다. 공유제. 그죠? 그랬을 때 옳은 곳으로 묶여진 거 정답은 2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맞고 기억 리을 틀렸습니다. 자, 차례차례 확인해 보면 기억 전기, 상하수도 등이 공유제에 해당한다. 틀렸죠? 자, 우리 이렇게 했었죠? 무슨 말을 갖다 붙이면? 요금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딱 맞는다.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그래서 전기나 상하수도 같은 것들은 뭐다? 요금제에 속한다. 그죠? 요금제에 해당합니다. 공유제 아니죠? 틀렸습니다. 공유제는 대부분 자연자원이죠. 천연자원, 그죠? 동식물 이런 것들, 목초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번에 민간 부문이 공유제 공급 주체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그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유제는 디귿,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과다 소비 때문에 고갈의 문제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죠? 공유제 비극이죠. 이런 거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공유제 비극. 이 공유제가 공급이 일정한 반면에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그거를 적발하기 힘들고 제외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여러분들. 자, 어느 마을에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로서 풀밭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풀밭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녹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 B, C, D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양을 키워서 먹고 산다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약을 키우는 사람 A, B, CD가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자기 집 양을 많이 풀어놓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애가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많이 풀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는가?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죠? 여러분들 경쟁적으로 너도 나도 막 양들을 많이 풀어놓게 되어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밭 전체가 망가질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아무도 양을 키울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무도 키울 수 없게 되어서 여러분들 결국 다 같이 망한다. 공멸하게 되는 현상, 공유제 비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과잉 소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나 서비스에서 비경합성, 비배제성, 뭐죠? 공공제죠. 공공제, 그죠? 공유제가 아니고, 리얼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맞는 거, 니은 디귿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험 쳤던 거, 모의고사 쳤던 거, 평균은 66.9입니다. 66.9, 적당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적당하게. 다 맞은 사람 없고요. 95점 2명입니다. 배준형 씨, 민순혜 씨. 배준형 씨. 잘했습니다. 자,
자, 민순혜 씨. 예. 그리고 90점 한 명 정지혜 씨. 정지혜. 그리고 85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서명선. 예. 그리고 이동훈 씨. 여기 있고, 윤별 씨. 그리고 권순원 씨. 권순원. 그리고 이름을 제대로 안 적은 사람이 있고, 베토벤이라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 모양이라고 적은 사람도 있네. 자, 이름은 정확히 적어주세요. 자, 시험 점수가 잘 나온 사람은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여러분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칠 때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틀린 거 확인해서 왜 틀린지 꼭 확인하고, 그래서 유사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지금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공부 기간이 다 다르죠. 방금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벌써 몇 년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지금 90점, 95점. 나오는 사람 계속 열심히 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하고,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점수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시험 임박해서 비슷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시험 치러 가서 실제 시험 잘 쳐서 다 합격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니까 뭐 95점도 있고 20점도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에 90점, 95점 받은 사람들은 공부기간 조금 좀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점수 안 좋은 사람들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가서 비슷하게 만들고 속셈을 따라 붙여서, 그죠? 여러분들 실제 시험 잘 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강의실은 얘기했는데요.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확인하고 그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3번에 다음 중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롬은, 이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스트롬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오스트롬은 정부 규제에 의해서, 정부 규제, 이거 틀렸습니다. 공유 자원의 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부호편적 이론을 제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 규제 아니고 여러분들, 오스트롬은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자발적 합의를 통한 여러분들 공정한 고갈 문제, 즉 공정 비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밑에 표에 정리가 되어 있죠. 바로 밑에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제 비공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안으로서, 자, 고전적 시각에 따르면 여러분들 공유제는 소유권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공유제를 사유화시키면, 그래서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면 여러분들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어즈가 대표적이고 하딘도 뭐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코어제 정리가 따로 있죠. 나중에 따로 나올 텐데, 코어제 정리, 소유권 명확히 하면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행정국가에 들어가서는 행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따라서 국가가 뭘 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용을 규제하면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딘, 거기 포함되죠. 하딘이죠. 오스트롬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 시민사회에 들어와서는 그것도 규제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구성원 간 자발적 합의를 통한 뭐 사회적 자본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네. 오스트롬. 그죠? 오스트롬, 여러분들. 규제가 아니라 자발적 합의를 통한 사회적 자본 또는 신제도, 이런 걸 만들어서 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롬이 정부 규제 강조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의료, 교육 같은 가치제 아시죠, 여러분들? 가치제는 원래는 민간제입니다. 민간제인데 어느 정도 소비하면 좋은 거, 가치 있는 거, 그래 가치제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지금 가치제 얘기는 잠깐 기본서에 보면 여러분들 기본서에 11페이지나 12페이지 있겠는데, 12페이지에 있네. 자, 12페이지. 우리 2019년판, 여러분들 2019년판 교재 기준에 했을 때 12페이지. 제일 밑에 참고학습에 있죠. 참고학습에 가치제. 일정 수준 이상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원화 서비스. 의료나 교육이나 주택이나 문화 서비스,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가치제는 원칙적으로 민간제인데 어느 정도 소비하면 좋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랬을 때 문제에서 1번에 의료 교육 같은 가치제는 경합적 의무로, 경합성도 있고 배성도 있는 겁니다. 경합적 의무로 시장을 통한 배급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왜? 좋은 거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이만큼은 소비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뭔가 하라고 이렇게 규제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직접 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의료보험이 제일 잘 돼 있는데 여러분들 40세가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건강검진 받으라고 뭐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지서를 보내서 받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유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아까 뭐 여러분들 공유제 비극 문제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면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공공재 가능성이 높다. 그죠? 과소공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물론 때로는 과다 공급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공공재는 그러니까 경합성이 없기 때문에 과다 공급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배제성이 없어서 뭐 과소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재는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생길 수 있죠. 맞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사바스가 구분한 4가지 공공서비스 유형과 내용의 연결이 옳지 못한 것을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자, 요금제는 말 그대로 요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유료제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합성은 없거나 약하지만 비경합성 플러스 배제성 그런 제화죠. 그게 요금제인데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배제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있다죠. 그죠? 끝에가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답니다. 요금제. 나머지는 맞죠? 2번 집합제는 다른 말로 공공제인데 자, 집합제나 공공제는 특히 무임승차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물론 다른 제화에서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특히 공공제가 가장 심하다. 여러분들. 경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제성이 없는 제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시장제는 민간제죠. 따라서 경합성과 배제성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는 지정을 받고 여러분들 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에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제화가 시장제 또는 다른 말로 민간제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유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과잉 소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공유제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여러분들 5번에 전통적인 정치, 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했습니다. 자, 전통적인 정치, 행정, 이원론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이원론 그 말입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있었던 이원론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있었던 거 여러분들 원래 행정학 첫 번째 행정학이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 기본서 거기 16페이지 있죠. 16페이지 특징 및 주장자에 나와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치, 행정, 이원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4번에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 유연한 재량을 인정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그 기본서 16페이지에 중간점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중간 위에 있네. 특징 중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특징 중 동그라미 4번. 이원론에서는 행정을 정책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기술을 파악했으며 뒤에 중요하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법의 지배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뭘 강조했다고? 민주적 통제와 행정에 대한 여러분들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법의 지배를 강조했습니다. 법의 지배를 강조. 그렇죠. 유연한 재량이 아니고 이원론은 정치, 행정 구분하는 건데 행정이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죠. 입법부에서 의회에서 정해준 것을 정해준 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심화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거기 16페이지 중간에 적어놨을 겁니다. 행정의 유연한 재량을 강조하는 그러면 틀린다. X라고 적어놨었죠. 재량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와 법의 지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정책 영역인 입법부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그렇죠. 정치에서 입법부에서 뭐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부는 뭐 집행합니다. 집행. 바로 그렇죠. 집행하죠. 그리고 2번 정당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려는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규범적이 처방적입니다. 현실에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그리고 정치와 행정이 다른 것을 정리한 것도 아니다. 뭐다 그러면 역관주의 때문에 정치와 행정이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따라서 분리시키면 좋겠다는 주장이죠. 주장이라서 규범적이고 처방적입니다. 바로 그렇죠. 규범적이고 처방적입니다. 거기 있죠. 역시 16페이지에 중간에 가리번 제목에 주의라고 되어 있는 데서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정치, 행정, 이원론은 경험적, 실정적 이론이라기보다는 규범적, 처방적 이론이다. 규범적, 처방적.
그것은 곧 동그라미 2번처럼 이런 뜻이죠. 실제 현실에서 정치 행정이 분리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니고 뒤에 뭐 역관제 폐해를 극복하고 중립적, 능률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당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또는 바람직하다는 규범적 주장의 성격이 강하다. 주장. 바로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에서 2번 맞고 3번도 맞죠. 방금 전에 봤습니다. 행정은 정치는 결정하는 거지만 행정은 정책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기술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반대로 6번. 다음 중 정책의 이론론. 이론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론론 여러분들. 이론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행정에 있어서 절약과 능률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저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 2번은 절약과 능률, 저거 줄여서 한마디로 뭐 기계적 능률이죠. 저런 기계적 능률 강조했던 거 여러분들 뭐 정치 행정 2원론이죠. 2원론. 그러니까 2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정치 행정 2원론에서 강조했던 겁니다. 이원론에 강조했죠. 참고로 정치, 행정 이런 데서 뭘 강조했다? 능률성 중에 특히 뭐를? 사회적 능률을, 그죠?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했습니다. 정치, 행정 이런 논에서는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 인간 가치의 구현, 사회 목적의 실현 이런 것도 포함하는 사회적 능률을 중시했습니다. 바로 그렇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경제 대공황. 아시죠? 뉴딜 정책 이후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된 시기에 발달되었다. 1930년대 이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행정에 적극적으로 뭐 정책 형성도 하고 집행도 다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정책 행정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뭐 서로 협조적 관계가 있다. 딱 구분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뭐 이런 논입니다. 바로 그렇죠. 그 대표자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니까 기억하라 그랬죠. 4번 디목 그리고 애플비입니다. 디목 애플비 정치 행정 이론론자 그리고 통치 기능설 주창자. 이렇죠. 자,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종합적인 문제 7번 정치 행정 이원론과 정치 이론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했습니다. 틀린 거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이원론에서 정치란 정책 형성을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이원론에서 정치는 정당 정치를 말한다. 정당 정치를 말한다. 자, 여러분들 정치 행정 이원론 이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원론에서 말하는 정치와 이론에서 말하는 정치가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자, 아마 심화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거기 17페이지 중간에 가로 특징 중 동그라미 2번 끝에 적어놨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죠.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정치의 의미에 있어서 정치의 의미, 정치, 행정, 이원론에서의 정치 이거 하고 여러분들 반대 정치, 행정, 이론론에서의 정치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자, 이원론에서 말하는 정치는 이런 거죠. 일단 정책 이원론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 행정, 이원론은 정치로부터 행정을 이원화시키자, 분리시키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자 그러는데 어떤 정치로부터? 정당 정치로부터. 다른 말로 역관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자 이런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론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정치, 행정 이론론은 이런 거죠. 행정이 정치도 한다. 행정이 정치적 기능도 수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행정이 정치적 기능도 수행한다 그랬을 때 그 행정에는 정치적 기능이 뭔데? 그 문제 나와 있는 바로 정책 형성이죠. 정책 형성 기능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치, 행정 이론론에서 말하는 정치가 뭐다? 정책 형성이다. 행정이 그 정책 형성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문제 잘 보면 이원론에서 정치는 역관 정치나 정당 정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론에서 말하는 정치는 뭐 정책 형성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뉴딜 정책 시행으로 등장한 행정국가 현상은 이론론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론론 등장 배경에 뉴딜 정책이 있었고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맞습니다. 3번 행정 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개혁 운동이 전개된 결과 이원론이 성립되었다. 아시죠? 행정개혁 운동. 여러분들, 자, 행정개혁 운동 이렇습니다.
자, 행정개혁운동. 그 기본서 16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16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4번에 끝에 있습니다. 행정 기능의 확대, 양쪽 확대와 질적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다.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행정할 일이 자꾸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안 되는 거지. 옛날 방식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선거는 도와주고 들어오는 사람 일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역관주의 안 된다는 거지. 따라서 뭔가 바꾸기 위한 일종의 진보주의 운동으로서 여러분들 진보주의 운동으로서 행정개혁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 행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것이 역관주의가 문제가 많다. 역관주의를 여러분들 실적주의로 바꾸기 위한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실적주의 아시죠? 시험 치는 거. 그러니까 역관주의처럼 적당히 선거는 도와주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제는 어떻게 하자? 시험 치자. 이제 시험 쳐서 성적 안 되고 능력 안 되는 사람 떨어뜨리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켜서 그 행정을 담당할 공무원들을 시험 쳐서 뽑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행정개혁 운동이 이원론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론론에서는 행정현상을 포괄적인 것으로 보고 이론론에서 행정의 정책 결정 등 가치 판단 기능을 적극 수행한다고 봄으로써 행정의 정책 성격이라는 기능을 인정했습니다. 이론론에서는. 그렇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8번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행정은 정부고 경영은 기업입니다. 그죠? 정부와 기업의 차이점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그랬죠. 그 내용들은 우리 기본서에서 거기 21페이지에 있죠. 21페이지에 있고 그 내용 요약해 놨습니다.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문제풀이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이죠. 박사 안에. 자,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말은 맞죠.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틀렸죠. 많이 받는다. 공익을 위해서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적 규제를 많이 받아서 법에 정해진 것을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행정은 공익 추구를 핵심 가치로 하지만 기본이죠. 경영은 이윤 추구가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죠? 2번 행정 경영보다 의회, 정당, 이익단체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격이 강하죠. 행정은. 민간기업보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행정 경영보다 더 강한 권력성을 갖습니다. 즉 강제성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즉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잡혀가거나 벌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제성이 더 강하죠. 그 다음 5번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법 앞에 평등 원칙에 지배하지만 그렇죠. 행정은 똑같이 해줘야 되는 국민들한테. 그렇지만 경영은 거기에 따라 대우를 달리할 수 있다. 즉 돈 많이 내면 많이 해주고 서비스를 적게 내면 적게 하고 여러분들 돈 안 내면 안 해주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자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9번에 귤립과 어휘기 여러분들 행정과학 논집에서 최고관리청의 7대 기능으로 제시한 포스코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2015년 군무원 문제인데 여러분 군무원에 저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딱 정해진 거 종류, 유형, 단계, 절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고 외워두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게 군무원 시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군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저는 좀 주의해서 잘 봐야 되죠. 자, 포스드 콥 원래 귤릭이 최고 관리청 7대 기능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고 내용상 전통적 행정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를 7가지 나눠서 밑으로 시키는 거죠. 하향적입니다. 하향적. 그랬을 때 각각 영어 스펠링 PO, SD, CORB가 무엇을 뜻하는지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라 그랬죠. P는 플래닝 기획이고요. O는 오거나이징 조직이고 S는 스태핑 인사 또는 여러분들 충원입니다. 충원. 인사 또는 충원. 그리고 D는 다이렉팅 지휘고 CO는 특히 주의하라 그랬죠. CO는 코오디네이팅 조정입니다. 조정.
조정입니다. 여러분들 협력 아니고 통제 아니고 조정입니다. 코오디네이팅 조정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R 리포팅 보고고요. 그 다음에 B는 버제팅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CO가 흔히 다른 걸로 바뀌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끔 S 이게 뭔지 여러분들 자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S 인사 또는 충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스태핑. 그 다음에 CO는 뭐 코오디네이팅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정답은 4번이죠. CO가 코오퍼레이션 아니고 코오디네이팅 조정이라고. 코오퍼레이션 협력 아니고 컨트롤 통제 아니고 뭐 조정. 그 자료도 나와 있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P 플래닝 기획이고요. 그 다음에 온 오거나이징 조직입니다. 그리고 3은 S는 스태핑, 충은 다른 말로 인사. 그렇죠. 그 요약된 자료가 있고 문제풀이 교재 그리고 기본서에서는 24페이지 있죠. 여러분들 기본서 24페이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면 다음 중 선진국 행정문화 옳지 못한 것을 했습니다. 선진국 행정문화와 개발도상국 내지는 우리나라 행정문화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죠.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때로는 각각 문화의 어떤 내용이나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선진국 행정문화를 옳지 못한 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일반주의는 개도국 행정문화, 그죠? 개발도상국 행정문화 또는 우리나라 행정문화입니다. 발음 밑에 표에 정리되어 있죠. 오른쪽 칸에 있습니다. 개발도상 행정문화 여러분들 자 일반주의는 거기 세 번째 줄 제일 앞에 있죠. 일반적인 지식이나 교양을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왼쪽에 선진국은 그와 대비해서 뭐가 있죠? 세 번째 줄에 전문주의가 있죠. 전문주의 그죠? 전문주의가 선진국 행정문화에 속합니다. 나머지는 맞죠? 1번 객관주의 다른 말로 사실정향주의죠. 여러분들 사실정향주의 객관주의입니다. 객관적 팩트를 강조하는 거죠. 중시하고 그 다음에 3은 합리주의. 여러분들 이성에 맞게 최적의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세속주의. 세속에 속세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 의견을 쫓아서 현실에 맞게 결정하는 거. 여러분들 누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선진국 행정문화입니다. 2번 틀렸죠? 정답 2번입니다. 자 이제 제2장 행정화 발달 부분을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